러시아 상황이 나빠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4년 넘게 석유, 가스, 무기 생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군수 산업으로의 강제 전환으로 자국 경제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황이 소련 경제 붕괴보다 훨씬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과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러시아 돈을 갉아먹어 결국 보통 사람들이 푸틴의 전쟁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합니다.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흔들리지만 진짜 피해는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푸틴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지금 러시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렘린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 8일 보고서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2026년 5월에 러시아인들이 은행 계좌에서 약 52억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람들 주머니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1995년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 한 달 동안 현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본 것은 5월 한 달간 30년 만에 최고 현금 인출 기록이며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몇 달간 보아온 패턴의 정점입니다. 6월 8일에 발표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이후로 148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지폐가 유통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에 매달 평균 29억 6천만 달러가 러시아 은행에서 인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5월은 올해 러시아의 최악의 달도 아닙니다. 2026년 5월 은 기록 시작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입니다. 4월에는 러시아인들이 은행 계좌에서 무려 92억 달러를 인출했고 3월 역시 5월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41억 달러가 러시아 은행 시스템을 떠나 러시아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로 볼 수 없었던 현금 유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무언가의 신호입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에는 저축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의 기준금리가 무려 14.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제공하는 저축계좌의 이자율은 너무 낮아서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정들은 현금을 은행 계좌에 넣어도 별다른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율 문제 뒤에는 러시아 은행 구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5월 17일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신크렘린 성향의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 예측 센터 CMACP 자료를 인용해 이 매체는 러시아 전체 은행 부분의 독성 자산과 부실 자산이 1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3개월 연속 초과하면 국제통화기금 IMF왕이 해당 국가에 시스템적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고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국영 은행들은 이 문제를 숨기려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실 자산들과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은행들이 실제보다 더 건전한 재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인위적인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감춰지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대출이 이러한 은폐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전체 금융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뱅크런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뱅크런이 곧 닥칠 것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당황하는 이유는 현금 인출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CMACP에 따르면 기업의 유동성이 고갈되어 전체 등록된 러시아 기업의 거의 절반이 거래처로부터 심각한 대금 지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도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태로운 카드탑 같은 상황이고 거기로 토네이도가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달간 이어질 뱅크런의 시작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수십억 규모의 자금이 은행에서 인출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만약 그 인출이 개별 은행에 집중되어 그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러시아 내에서 전체 금융기관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인들과 사업주들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러시아 은행의 상황을 넘어서 사람들은 저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은행 붕괴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렘린이 러시아의 금융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터넷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위협에 대응하려 인터넷 차단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성공 사례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종종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은행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깊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위해 가장 신성한 금융 수단 중 하나를 희생할 준비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크렘린의 교묘한 속임수에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다루지 않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갑자기 하루 동안 인터넷을 금지한다고 결정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당장의 지출을 대비해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의 중소기업들 역시 은행 시스템에서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 추세를 인식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업들이 2026년 새 세금 규정에 적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푸틴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크렘린이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앙은행은 러시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결국 지하 경제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의 세금 제도를 피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현금만 받으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기 위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 외에도 이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높은 세금은 소비자 수요 감소, 가격 상승, 그리고 2023년 이후 러시아가 처음 겪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5월 15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복합 요인의 영향으로 2026년 1분기 러시아에서는 20만 9천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매체는 소매업, 음식 서비스업, 미용실 등이 러시아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모두 현금 결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우리는 이 폐업한 업체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러시아의 지하 경제로 옮겨갔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나온 인텔리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볼 때 몇몇 폐업한 업체들이 실제로 그쪽으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뷰티업계의 지하 경제가 65.9%나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리 분야에서는 러시아에서 69.5%의 확대가 있었고 호텔업계에서도 지하 경제 활동이 58.6%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성공이 전부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수많은 기업이 러시아의 공식 경제를 떠나는 것은 악몽과 같습니다. 모든 지하 경제 기업은 크렘린의 세금 요구를 피하며 이로 인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가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지도자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올리는 등 자신의 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렘린의 정기적인 인터넷 차단은 현금 결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텔레그램과 왓츠앱 등 앱 사용을 제한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동안 모스크바를 괴롭혔던 몇 달간의 부분적인 인터넷 셧다운과 같은 장애까지 더하면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러시아 국민과 기업이 은행을 믿지 않아 기록적인 속도로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크렘린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 믿지 않는 듯합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도 만족하지 않고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러시아 국민들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흔들리는 러시아 사회의 모든 변화에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대량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중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6월 1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자금 사용을 통제하려고 ATM 인출에 새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러시아 은행의 모든 고객 현금 인출 추적 권한을 줍니다.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인출, 즉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인출하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좌가 차단되거나 정지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군요, 중앙은행. 러시아 은행 산업 전체에 신뢰 위기가 번지고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못 쓰게 될까 걱정하는데 해결책이 오히려 자기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위협이라니. 마치 은행들이 고객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절박함에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소비자와 기업의 필요와 욕구보다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명확하게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잘 끝날 리가 없죠. 2026년 내내 기록적인 인출로 이어진 불만과 불신은 중앙은행이 사람들 스스로보다 사람들 자신의 돈을 더 좌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크렘린은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기여하지 않는 모든 기업에 만들어 놓은 조건을 생각하면 러시아 기업들이 점점 더 그림자 경제로 유혹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세수를 가져오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크렘린은 국민들의 연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 마련을 위해 크렘린은 노인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금을 축 내려하고 있습니다. 2월 8일자 보도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백만 러시아인들의 연금 저축을 자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일하는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크렘린이 바라는 대로라면 정부가 선택을 하지 않은 투자자로 분류한 3,700만 러시아인의 돈이 이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민간 연금기금을 선택하지 않았고 현재 자산이 러시아 사회기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권리가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현재 약 411억 달러 국영 브네실코놈방크, 즉 VEB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VEB의 수장인 이고르 시발로프에 의해 좋은 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크렘린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연금 저축에 깊숙이 뻗어들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국가 통제 기금의 설립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VEB 그룹은 시민들의 장기 저축과 연금 기금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자산을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모스크바 타임즈는 VEB 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말 모호하군요. 우리는 첨단 기술 프로젝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위한 암호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결국 세계 지식재산기구에 따르면 혁신 투입에서 세계 73위, 혁신 산출에서 55위를 차지한 나라에서도 수많은 첨단 기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정거림은 제쳐두고 러시아 재무장관 안톤 실리아노프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푸틴이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실리아노프는 러시아 사회기금에 묶여있는 자금을 풀어주는 것이 장기 저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푸틴의 침공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끊기며 붕괴된 국내 주식시장에 수십억 달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 자금이 6월 9일에 10월 이후 최저치인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선언 가능성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틴이 평화에 대해 거부할 때마다 사실상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급락합니다. 3,700만 명을 연금을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죠. 또한 2025년 첫 9개월 동안 러시아가 전체 예산 중 1,464억 달러, 즉 전체 정부 지출의 39%를 군사 분야에 쏟아부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21년의 지출보다 4배나 많은 수치이며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면서 러시아의 자국민에 대한 지출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 VEB가 러시아 연금을 활용해 주식 매입으로 지원할 산업을 3번만 맞춰보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3번이나 맞힐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국민의 돈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반드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도 전혀 고려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금융자산을 잠식하는 행위입니다. 푸틴이 벙커에 숨어 막대한 부를 누리는 동안 그의 정부는 국민들의 팔다리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은 오늘날 러시아와 경제 붕괴를 겪었던 소련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그 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소련 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 3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소비재의 부족 증가였습니다. 2026년 러시아에서 불안은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러시아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가 인출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야 할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인터넷 단속과 인기 없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 국민들의 돈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안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6월 9일 The Conversation은 레바다 센터 조사에서 응답, 러시아인 62%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 있는 재정 조치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며 곧 폭발할 분위기이고 나머지 두 문제도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를 뒷받침하는 분야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조차도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6년 예상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이미 1.3%에서 0.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년간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인테비 뉴스는 계절 조정된 S&P 글로벌 러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월에 48.8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4월의 48.1보다 높지만 PMI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위축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2025년 초부터 대부분 50 이하이거나 가끔 50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산업 생산이 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부족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곧 닥칠 것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정령지 후방에 러시아 물류를 마비시키는 전략 탓에 러시아가 반도와 주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연료와 식료품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감자 가격이 167%나 올랐습니다. 우유는 59% 더 비싸졌고 빵 가격도 45% 올랐습니다. 상점에는 아직 물품 부족이 없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 가정식료품 저장실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을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경제 위기가 러시아의 자멸의 공식을 알려줬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그걸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경제 붕괴 직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취약한 은행 시스템에서 수십억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크렘린과 중앙은행 모두 전쟁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현금은 쌓이고만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비가 진행 중이며 이제 막 시작된 내부 잠식은 이 모든 과정을 더욱 빠르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푸틴의 단기적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틀렸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더 나쁩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푸틴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지정학적 결과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러시아의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의 불가피한 내부 붕괴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